하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어렸을 때 다녀온 일본 어학연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기분이 어색한데요. 네, 한번 이 카메라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었는데요. 디자인학과를 재학 중이었어요. 이제 3학년 되면 다들 기분 이상하잖아요. 다음 해에는 4학년이 돼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고, 졸업해서 내가 뭘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1, 2학년 때는 뭐 술 먹고 맨날 놀고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막 이러는데, 이제 3, 4학년 되면 뭔가 마음적으로 고민도 막 생기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바로 4학년을 진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휴학을 조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하고 사회에 뛰어들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휴학이 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칼 졸업, 칼 취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었고, 정말 반년이라도 휴학을 하거나 1년은 대부분 다 휴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들에 맞춰서 휴학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해외를 나가보고 싶었어요. 23살이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흔히 간다는 어학연수나 유학 이런 거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가서 큰 물에서 놀아봐야겠구나,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좀 좋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또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이랑 일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본을 좀 더 가까운 나라라 그런지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모가 일본에 살고 계시기도 했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셔서 좀 더 일본어를 친근하게 배웠던 점, 한국이랑 일본 혼혈인 이제 사촌들이 자주 한국에 오면서 일본에 대한 나라를 되게 친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3학년 때 이제 휴학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었어요. 돈. 다 이제 이게 있어야 뭐 어학연수를 가든 뭐 유학을 가든 뭐 이렇게 비행기를 표를 끊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저는 계속 알바를 했어요. 2잡, 3잡,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알바했고, 주말 알바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대학생들이 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어서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막 떼를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좀 고민을 했죠.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학연수를 가야 되나?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지. 이게 이때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를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엄청 인터넷으로 뒤져보기 시작했죠. 돈도 없는데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곳에 뭐 지원을 한다거나 뭐 장학재단이 있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장학금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받는 거더라고요. 뭐 성적 장학금은 뭐 공부 잘하면 막 주겠지만, 뭐 저는 뭐 받긴 받았지만 뭐 빡탁해가지고 뭐 성적 장학금을 막 쓸어간 학생도 아니었고, 그래서 장학금을 제가 스스로 찾아다녔습니다.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근로 장학금이라든지 돈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비를 보탰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또 떠올라서 그랬는지 인터넷을 좀 찾아가면서 뭐 없나? 그냥 막 엄청 서칭했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수림 일본어학교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수림 장학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 일본 어학교인데 정말 하늘이 도왔나 봐요. 제가 일본 가라고 하늘이 도왔나 봐요. 그 수림재단에서 1년 동안 학교 비용, 그러니까 수업료를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이미 1, 2기는 2년 동안 끝난 거고, 그때 당시에 3기를 모집 중이었어요. 그 3기 모집 지원 자격이 JLPT인가? JPT 일본어 관련 토익 시험 같은 게 있는데, 그거 3급 이상. 3급이면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3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재학 중인 학생이나 휴학생들 이렇게 지원 가능하고, 면접을 보고 인터뷰도 보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해서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 제가 수림재단 3기 장학생으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진짜 땡전 한 푼 안 들고 갔죠. 영원으로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진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무조건 막 뒤져보세요. 그러면은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뭐 어학연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돈도 없는데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꼭 가고 싶은데 뭔가 꼭 길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주변에 도움도 좀 구해보고 뭘 좀 찾아보고 그렇게 막 혼자 아둥바둥 하다 보면 진짜 딱 실마리가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실마리가 찾아지면 일이 주르륵 풀리더라고요. 운일 수도 있는데 그 운도 자기가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림장학재단을 찾고 나서 또 붙고 나서 엄마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그래 다녀와라 이러시면서 좀 쿨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원래 저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그래 한번 다녀와라. 다녀와서 4학년을 뭐 진학을 하던 조금 일단 너의 대학 생활에 쉼표의 기간을 가져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3기 장학생으로 1년 동안 도쿄에 있는 료코쿠 수림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러 가게 됐어요.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림 3기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저랑. 그래서 그들이랑 많이 미팅을 하면서 일본 가기 전에 좀 친해졌고 그 일본으로 떠나는 날짜를 다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휴학했었던 당시에 떠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1월에 그 3기 멤버들이 전체가 다 떠나는 거라서 저는 휴학을 일찍 해버렸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천천히 일본어 공부도 하고 뭐 운전면허도 따고 휴학 생활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 1월 달에 도쿄로 떠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기숙사에 머물렀거든요. 뭐 일본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냈고 저는 일본에 이모가 살고 계셨거든요. 저는 기숙사비를 내지 않고 일본 이모가 계시는 가와사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에서 도쿄에 있는 료코쿠 어학원까지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하철로 충분히 다닐만 했고 집값도 살짝 세이브할 수 있었죠. 그때 도착하자마자 바로 외국인 등록증 만들고 생증 만들고 바로 엔화 계좌 텄죠. 그때 당시에 엔화가 진짜 비쌌거든요. 1200원 정도였나? 기억이 너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비쌌어요. 지금 일본 엔화 많이 떨어졌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근데 그때는 일본이 정말 잘 나가는 나라여서 엔화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바하면 뭐 거의 2배 버는 거였죠. 저는 일본어를 엄청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급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3기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 뭐 일본 어학과 친구들도 있었고 완전 저보다 더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각자의 레벨에 맞는 반에 딱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 어학원에는 중국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서양 학생들은 아예 없었어요.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들만 있었고 그리고 수림 친구들 이외에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어학이 좀 안 돼서 그렇게 어학원에서 어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중국인 친구들도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 친구들하고도 일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초급반이라서 서로 서툰 일본어 하면서 좀 친해지긴 했는데 막 그렇게 친해지진 못하고 대부분 한국인 친구들이라고만 놀았죠. 제가 초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정말 빨리 늘었어요. 일본어가 어순이랑 뭐 문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자만 조금 알면 금방 외우기 쉬워요.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들은 또 심지어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비슷하고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일본어만 쓰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이랑도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날 배웠던 일본어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하고 학원이 끝나고 학원 밖을 나가면 현실인 거예요. 일본어를 써야 하는 현실. 심지어 껌 하나를 사 먹어도 뭐 이쿠라 데스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참 어학연수라는 게 정말 본인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습득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막 단어 막 이렇게 외우고 이거보다는 내가 직접 그 생활에 부딪혀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몸으로 익히고 뇌가 바로바로 프로세싱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그런 비슷한 환경이 닥쳤을 때 그 단어나 문법 뭐 그런 말들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만약에 어학연 수를 갈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가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대학교 친구들이 다들 일본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 디자인과 친구들인데 한 명은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저보다 6개월 먼저 가 있었고 다른 한 친구는 학생 비자로 일본에 이제 가 있는 친구였어요. 둘 다 저랑 같은 학과였고 되게 친했어요. 저희 셋이 다. 평일에는 어학원 친구들이랑 많이 붙어 다녔는데 주말에는 항상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맨날 붙어 다니고 그랬었죠. 한 친구는 시노쿠보에 있는 시노쿠보라고 되게 한국인들이 많은 근데 그쪽 지역에 뭐 소리라는 한국 카페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워홀 비자로 일본 온 친구인데 거기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쪽 근처 걔도 이제 시노쿠보 근처에서 일을 했었는데 맨날 그쪽으로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많아서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서 놀고 신기했던 게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호떡은 다 설탕만 들어있거든요. 뭐 부산 씨앗 호떡도 다 씨앗에 뭐 꿀, 뭐 설탕 들어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시노쿠보 호떡집에 막 줄이 막 이만큼 서 있는데 치즈 들어있고 뭐 안에 막 팥 들어있고 뭐 잡채 들어있고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막 들어있는데 일본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먹는 거예요, 호떡을. 너무 신기했습니다. 돈키호테 막 이런 것도 기억나네요. 일본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에 저편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되게 자유롭고 이모가 또 계셔서 안전했고 돈 버는 족족 통장에 쌓였고 학교 수업료도 안 냈고 너무 좋았죠. 그걸 1년 동안이나 할 수 있으니까. 일기장에는 막 핑크빛 계획들이 막 마구 있었죠. 막 일본에 있는 동안 해야 할 것들 뭐 버킷리스트 짜라락 막 일본 디자인 전시회 많이 다니기 뭐 일러스트 페어 막 여러 번 다니기 영어 스터디 하기 일본에서도 영어는 계속 하고 싶었으니까 일본어는 뭐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기 나중에 4학년 때 졸업하고 일본에 취업하기 되게 많았었는데 그 1년 뒤의 계획들을 막 열심히 짜놓고 1년 동안 일본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핑크빛 꿈을 꿨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1년이었는데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1년을 장학금을 받고 갔지만 3개월 만에 끝나버린 저의 유학 얘기. 저의 유학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